2023년은 진짜 디지털 이 문명의 엄청난 속도 변화를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챗 GPT죠. 여러분, 챗 GPT, 이거 미쳤다 그래요. 맞아요. 일단 데이터가 미쳤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1억 명이 가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야, TV 광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재밌어요? 뭐 써본 사람들은 재밌다고도 하겠죠. 이번에 대한상공회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챗GPT 써봤습니까? 3명 중 1명이 써봤대.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을 이제 너무나 쉽게 쓰는 거예요. 챗GPT, 인공지능, 까짓 거 써보지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디지털 서비스 중에 가장 빠르게 확산됐던 게 틱톡인데 9개월 동안 1억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2개월이야. 와,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챗 GPT가 이 숙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이라고 하면 숙제가 항상 짐이잖아. 야, 근데 이걸 해준다네. 그러니 거긴 다 써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물어보면요, 어른들은 많이 안 썼어. 근데 학생들은요, 너도 나도 써봅니다. 더군다나 디지털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한테도 이건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GPT 간략하게 얘기해서 뭘까요? GPT는요,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말을 대답을 해줘요. 와, 그것도 전문 지식을 쫙 잘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이게 검색과는 또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요, 인공지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크게 진척이 없다가 2017년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논문을 통해 발표가 됩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야, 그럼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때 붙인 이름이 GPT예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번역하면 뭔가 생성하는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말을 학습해서 생성해 준다는 거죠.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 이름을 갖고 GPT-1 2018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 요거 잘 되네. 파라미터 늘려. 그리고는 2019년에 GPT-2를 만들었고요. 2020년에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도입한 이 GPT-3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 많이 봤죠? 저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똑똑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자고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1750억 개를 썼더니요, 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놀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여러분, AI의 한계를 알잖아. 인간이 불쾌할 만한 답변을 너무 많이 해. 예를 들어, 나는 나치를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나 은행 터는 법을 알려줘. 막 가르쳐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반인한테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럼 일반인이 사용하기 쉽게 하려면 그런 걸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이 오픈 AI의 CTO였던 미라 무라티라는 이분이요, 엔지니어인데, 야, 그럼 그걸 훈련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자.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라는 걸 통해 훈련을 시킵니다. 인간이 불쾌한 답변을 하면 고쳐.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엔지니어들이요, GPT-3라는 기가 막힌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걸 일반인이 타기에는 좀 쉽지 않았어. 요걸, 야, 가만 있어봐. 세단으로 잘 만들어봐. 사람들이 타기 좋게 해줘야지. 불편하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그래서 만든 게 챗 GPT라는 멋진 승용차예요. 와,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타보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기가 막힌 거야. 막 의사,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진짜, 와,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특히 학교가 충격을 엄청 먹었어. 야, 지금까지 숙제 내주던 거, 너 에세이 써와, 너 이거 요약해와, 독후감 써와, 얘가 다 해주네. 어떡하지? 그래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여러분, 불과 4개월 만에, 그러니까 GPT-3가
2020년에 나왔죠. 그리고 챗 GPT가 2년이 지난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2023년 3월 15일에 엔진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GPT-4가 달린 챗 GPT가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원래 GPT-3는요,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서 사람을 다치게 했던 사건을 얘기해봐. 그런 사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는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는 얘기인데요. 세종대왕께서 뭔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갖고 맥북을 집어던져서 사간원이 크게 다쳤다. 이게 세종실록에 등장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물론 GPT-3, 4 할 것 없이 얘들은 거짓말 잘해.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얘기되고 있죠. 그런데 GPT-4가 오니까요. 그 질문을 똑같이 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연대가 안 맞아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많이 똑똑해졌네요. 물론 여전히 거짓말들은 해요. 특히 연구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논문 쓰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연구할 건데 예를 들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 트리트먼트에 관한 참고 문헌을 찾아줘. 그럼 잘 찾아줘요. 근데 몇 개는요.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챗 GPT가 GPT-4라는 엔진을 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무 똑똑해졌어. 그 심지어는 6개월 연구 중단해야 돼. 이거 앞으로 규제 빨리 만들어야 돼. 이런 굉장한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얘가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말만 지어내는 게 아니야.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를 학습하면 말을 잘하는 거.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죠. 실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달리라는 게 있어요. 달리2까지는 이제 무료 버전인데 GPT한테 텍스트를 학습시켰더니 말을 잘 짓네? 그럼 그림을 학습시켜보자. 여러분 똑같은 알고리즘, 똑같은 엔진을 써서 그림을 학습했더니 막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 장면이 뭐냐? 인공지능 강의하는 모습을 그려줘. 그리고 제가 달리2에 시켰더니 저렇게 그려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그려줘. 그래서 저렇게 그려줍니다. 이쁘죠? 여러분 저거는 어떤 사람이요? 아보카도를 개념으로 소파 디자인을 좀 해줘. 와, 저렇게 해줍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거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앞으로 저런 걸 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GPT-3까지는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인류가 공익을 위해 AI는 다 써야 돼. 이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 공유했어. 그랬더니 어떤 엔지니어가 나는 그럼 그림 그리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AI를 만들 거야. 미드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미드전이 만들어 갖고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보세요. 우주의 강아지를 그려줘. 기가 막히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우주의 오페라 극장이래요. 야, 대박. 심지어 저걸 유럽에 있는 디지털 아트 경진대회 출품에 대상을 받았어요. 야, 저거 직접 그린 것도 아닌데 저 상 줘야 돼 말아야 돼. 시끌시끌했겠죠. 위원회가 열리고 이것도 크리에이티브다. 그래서 결국 상을 줍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제 저거 가지고요.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을 가짜로 만들었어. 출품했어. 대상.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 다 속았다. 이것도 가짜로 만든 사진이야. 사진도 학습해서 만든다는 거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도 돼요. IIJI, 이지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웹툰만 맨날 학습하면 뭘 잘 그릴까요? 웹툰을 잘 그려요. 저게 물에 빠진 소녀를 그려줘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야별로 학습하면요. 와, 대박. 진짜 뭐든지 만들어내겠네. 이래서 충격들을 먹은 거예요. 야, 그럼 거의 이거 인간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텍스트를 학습하고, 그림을 학습하고, 나는 웹툰을 학습하고, 뭘 학습할 때마다 그걸 다 만들어내네. 생성형 AI.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 중심으로요. 이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야, 이제 다 되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막 학습하자. 맞아요. 데이터는 있어야겠죠. 더군다나 GPT-3까지는 오픈 AI가 공유를 해버렸어. 너희 지재권 없어. 그냥 써도 돼.
그랬더니 카카오, 네이버 할 것 없이 한국어 특화 모델로 이걸 개발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GPT가 한국어 학습은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하면 더 좋은 거 만들겠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제 시도 쓰겠죠. 수필도 쓰겠죠. 소설도 쓰겠죠. 야, 훌륭한 작품을 학습하고 나면 정말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이 생성형 AI 만드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럼 원래 구글이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원조예요. 모든 기술을 앞선다 그랬었어요. 구글에도 그럼 GPT-3 같은, GPT-4 같은 엔진이 있겠죠. 그게 람다라는 거였는데요. 얘가 성능이 무지하게 좋다. 소문이 나 있었어. 근데 뭘 못 만들었냐? 챗 GPT에 해당되는, 즉, 자동차를 못 만든 거예요.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가 안 돼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하도 챗 GPT가 난리가 나니까 구글이요. 아,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만들자 하면서 바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탁 하고 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철퇴를 가합니다. 기자들이 그날 써봤더니 챗 GPT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구글의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30%가 내려갔어요. 지금도 1,500조이던 구글의 주가는 900조대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 인간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만들긴 쉽지 않다. 아직까지 거기에 굉장한 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헬스케어 분야 공부해. 거기 투자하고 싶어. 그럼 헬스케어 분야 관련 기업들만 최근 자료 정리해줘. 와, 해줄 것 같네. 나 패션 관련 창업할 건데 회사 이름 좀 정해줘. 여러분, 회사 이름 20개 쫙 줍니다. 야, 요거는 웹사이트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줘. 쫙 알아봐 줍니다. 로고도 그려줘. 미드저니가 그려주겠죠. 야, 미쳤네. 또 신발 회사랑 ESG 프로젝트 할 건데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사업 사례 있으면 좀 정리해줘. 이거 점점 그거 조사하고 검색하고 한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나 지금 신제품 개발할 건데 마케팅 카피 좀 해줘. 여러분, 이거는 이미 전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2030년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말로 모든 일자리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요? 대학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숙제를 내주는 방식, 또 그걸 채점하는 방식, 공부를 유도하는 방식도 다 달라져야 된다. 이게 중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보편적 인류가 이제는 이런 서비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여러분 적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쓸 수 있어 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챗GPT 이후의 시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